보였습니다. 이게 월드컵을 준비하는 팀인지 아니면 그냥 조기 축구를 나가서 즐겁게 축구하는 팀인지 이 확실한 전술적 이점이 보이지 않았어요. 네, 여러분, 우선 월드컵이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전에 평가전이 있었죠. 코트디부아르랑 오스트리아. 근데 문제점이 너무나도 많이 보였습니다. 이게 월드컵을 준비하는 팀인지 아니면 그냥 조기 축구를 나가서 즐겁게 축구하는 팀인지 이 확실한 전술적 이점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새로 도입된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도 활용을 전혀 못했죠. 이러한 부분에서 오늘은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술적인 문제를 먼저 볼게요. 항상 대표팀은 3백을 쓰고 있습니다. 김민재가 말했죠. 4백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그런데 수비시 확실한 5백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 반면 그 윙백들을 공격적으로 활용해서 득점을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일본의 3백과 대한민국의 3백의 차이점이 너무나도 보이죠. 일본은 3백을 어떻게 써야 할지를 확실히 알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3백을 왜 쓰는 건지 정체성도 모르고 3백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트디부아르전 공간이 많이 생겼고 두드러 맞은 거죠. 윙백은 올라가야 할지 내려와야 할지 확실한 전술 제시가 안 된 상황에서 애매한 위치에 서 있게 되고, 그러면 이 공간이 다 비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센터백이 다 커버해야 되는데 김태현이나 조유민의 뭐 스피드적인 부분에서 밀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가 그냥 텅 비게 되는 움직임,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었죠. 자, 그런 반면 오스트리아전은 조금 더 괜찮았는데 자비처 선수를 놓치게 된 거잖아요. 1대1 대인 맨마킹이 안 되었던 장면이었습니다. 이 두 평가전을 보면 대한민국이 1대1 대인 맨마킹이 전혀 되지 못한 모습이 자주 나왔다라는 거, 그게 보여지고요. 사실 오스트리아전은 득점 찬스도 많았어서 우리 공격수들이 폼을 더 올리고 올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뭐 손흥민 선수 이야기를 하시는데 마찬가지인데 오연규, 손흥민, 주경서 다 마찬가지인데 골을 넣을 수 있어야 하는 건 맞지만 현재로서 지금 손흥민 선수 이야기했잖아요. 안 되는 날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일비하고 또 확실한 침체기와 확실한 이제 또 이게 고점이 이제 저점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선수 입장에서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삼가도록 하겠습니다. 코트디부아르전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는데 제가 커뮤니티에서 쓴 것처럼 우선 수비시의 수비수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스피드가 빠른 뭐 아당그라 이런 선수를 스피드적으로 상대할 수 있는 선수가 김민재 하나였다. 그러다 보니까 김태현, 조유민 쪽에서 확실한 처리가 되지 않다 보니까 김민재가 사방팔방 커버를 가야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 쪽에서도 실수가 많이 나왔습니다. 공격 상황에서는 골대를 3번이나 맞춘 불운의 상황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우선 집어 넣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골대는 핑계고 우리가 득점에 가까운 상황이 많지 않았고 세컨드볼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도 많지 않아가지고 그런 부분이 아쉬웠다고 생각이 들고, 황인범이나 이강인 선수가 없었다 보니까 중원에서 뚫어주는 패스가 공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상황이 없었다는 거, 그게 좀 아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표팀은 주전과 비주전의 차이가 너무나도 큽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전과 비주전의 뎁스가 모두 어느 정도의 상황에 다다라야 하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요. 일본이 잉글랜드 이긴 거 보세요. 우리는 그거를 보고 머리에 생각이 드는 게 없습니까? 진짜로요. 이게 그냥 진짜 화가 나서 하는 이야기인 걸 수도 있지만 한 명의 축구팬으로서 진짜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생각을 하고 더 해야 하겠다는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감독이 전술이 보여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손흥민 선수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더 싸워야 하는 팀이에요. 우리는 더 이겨야 하고 더 나아가야 하는 팀이에요. 근데 이 말의 의미는 1번 전술이 부족하다, 2번 피지컬적으로 밀리니 한 발 더 뛰자, 3번 현실적으로 이게 맞는 거 아니냐, 이걸 모르겠냐? 라는 의미인 거죠. 맞아요. 우리는 더 싸워야 합니다. 더 뛰어야 해요. 그런데 전술의 가망이 보여야 우리가 선수들이 더 한 발짝 뛰고 더 한 발짝 나서기 위해 노력을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이거 겁나게 중요하죠. 이번 월드컵보다 도입이 됐습니다. 이거 잘 쓰는 팀이 이겨요. 이거 겁나게 중요합니다. 근데 홍명보 뭐 했냐? 머리 넘겼습니다. 머리 넘기는 건 나도 할 수 있다고요.
머리 넘겼습니다. 이강인이 옆에서 뭐 우리 전술 이렇게 바꿔야 한다 이야기하는데 그냥 머리 넘기고 있었어요. 이걸 탓하려면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를 때문에 졌다를 탓하려면 뭐라도 해보고 탓해야 되는데 머리 넘기게 하니까 이 시간이 당연히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프랭크 이 좋은 점을 예를 들겠습니다. 프랭크 전술판 들고 와서 지시 이렇게 야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해서 시몬스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도 안 해. 가만히 이강인 옆에서 감독님 이렇게 하는데 이러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시간이 참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경기 끝나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근데 전술 문제 없다. 선수들 피지컬 문제다. 이거 진짜 제가 이 말 듣고 진짜 화가 났습니다. 전술은 전혀 문제 없다. 선수들의 피지컬 문제다. 아니죠. 전술의 문제가 너무 많이 보이는데 내가 봐도 나 진짜 축구 잘 모르는 축알못 14살인 내가 봐도 전술 문제가 보이는데 전술의 문제 없다. 피지컬 문제다. 이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아니 홍명보의 뇌지컬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전술이 보이면 선수들 피지컬 올리면 이 전술에 맞겠다가 보이는데 아니 전술 분석할 필요도 없이 전술이 안 보여요. 노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르고 이정의 월드컵 때까지만 써도 이거보다 성적 좋을 것 같다고 보여지는데 무언가가 보이고 확실한 색깔이 보이면 제가 유럽 원정에서 이런 게 보여졌다라는 게 느껴지는데 유럽 원정에서 얻은 게 상대 잘한다. 홍명보가 분석한 거? 분석 완료. 못 이겨. 이 느낌인 거예요. 진짜 심각성을 가지고 26인을 선택한 다음에 팀을 만들어야 되는데 진짜 이제는 시간이 없습니다. 차라리 박진석을 수비로 사용하고 서민수, 김봉수 같은 유연한 미드필더를 뽑는 게 나을 것 같고 박진석 미들은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잘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